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되지 않고 예,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예. 합니다. 예. 예, 그 말씀도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다시 좀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낮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하실 때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만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제 보유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투기 현상은 뭐 서울을 비롯한 이런 국지적인 것이고 보유세 문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하고 거래세 비중 등에 대한 의견을 좀 폭넓게 좀 지켜보고 수렴해서 나중에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나중에 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보충 질문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실제로 과세가 이제 강화되는 주택들은 예를 들면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 중심으로 뭐 뻔한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재산세 부여하는 것처럼 이건 뭐 종부세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꼭 뭐 전국적으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죠. 지금 하신 말씀을 오늘 아마 기재부 당국자 오늘 배석했었던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경제부처 장관들끼리 회의를 할 때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시행한 이후에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보고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이셔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내신 다음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되게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면밀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순서가 더 있는데요. 앞서 일부에서 저희들이 전해드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을 다시 연결해서 새로 나온 내용들을 좀 전해드릴 텐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이 부회장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인정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해당 진술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2차 독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 올해 초 특검 조사에서만 인정하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지금처럼 일이 커질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질책을 했다는 건 이제 인정을 한 셈이 됐는데 당시 상황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눈에서 이른바 뭐 레이저를 쐈다라는 삼성 관계자 진술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일 독대 직후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조언을 구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짜증을 내길래 승마협회 업무와 관련해 대통령 뜻을 알만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안종범 전 수석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 그래서 당황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신경을 안 쓰고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요. 박상진 사장에게 더 이상 승마 신경 안 쓰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던 점을 오늘 재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이 체육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쓴 것이다. 미래전략실장이 챙기겠다고 한 만큼 제가 더 이상 할 게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회장은 뇌물의 대가 관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사항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임원들의 보고 등을 통해 최 씨 일가 지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알았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역시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잠깐 좀 저도 고심을 했는데 오늘 JTBC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한 증언도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셈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해당 부분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면담 때 이 부회장이 JTBC의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홍석현 회장이 외삼촌 아니냐? 자회사 뉴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라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느냐? 또 이적단체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독립된 언론사라고 말을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은 더 짜증을 내면서 굉장히 흥분해서 이 상기된 얼굴로 질타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마지막에는 거의 계속해서 JTBC 얘기만 했다고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적단체라는 표현이 상당히 듣기에도 좀 충격적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만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예를 들면 JTBC를 삼성의 자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중앙이 삼성 계열사였는데 가서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말해서 분리된 지가 오래고 독립된 언론사고 또 손 윗분이라 제가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더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가 누님이니 어머니께 말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흥분한 얼굴로 흥분을 했고 또 얼굴이 빨개졌다고도 이 부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화제가 된 외신의 기사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따돌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섬뜩하죠. AI가 개발자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팀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보도는요. 7월 20일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의 언론을 중심으로 보도가 시작이 됐고 네. 어제와 오늘 국내 언론이 많이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 발단은 페이스북 AI 연구소의 실험 결과인데요. 이 연구소는 책, 모자, 그리고 농구공을 저렇게 놓고 AI에게 흥정을 서로 붙였습니다. 협상력이 뛰어난 AI가 많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네. AI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영어를 쓰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대화가 반복된 뒤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공은 0을 내게 반복이 되고요. 네. 너나 모든 것 그 외. 이런 내용이 쭉 반복이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해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네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런 비문들이 갑자기 나오자 언론에서는 인간을 따돌렸다. 비밀 언어로 대화를 했다. 개발자가 패닉에 빠졌다.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만 보면 개발자가 AI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개발팀은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개발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접촉한 데비 파릭 연구원은요. 개발팀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전했는데 문제가 된 이 실험의 경우에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중요하지도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드루브 바트라 연구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보도는 완전히 낚시성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식의 AI 언어 사용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로 잘 정립이 돼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상황인데 언론이 크게 부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 개발팀은 AI에게 올바른 영어를 쓰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제어가 가능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발팀은 이런 내용을 지난달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는데 이번 보도에서는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팀이 말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결과 뭐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언론이 AI가 진화한 것처럼 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개발자가 이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네. 전원을 다 뽑고 연구를 중단시켰다라는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루이스 선임 연구원은 패닉은 없었다. 프로젝트도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적 보완을 끝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담당자들의 반박 때문에 이 기사들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네, 기사 접하고 좀 불안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예, 박성태 기자는 휴가에서 돌아와서 비하인드 뉴스를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다리신 분께는 좀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넘쳐서 비하인드 뉴스는 다시 잘 정리해서 내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셜 라이브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이윤석 기자는 어제까지 비하인드 뉴스하고 오늘 소셜 라이브도 또 나왔네. 공교롭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 공교롭게한 표현은 왜 들어갔을까요? 공교롭게 약간 좀 알겠습니다. 그 박현주 기자가 나온 거 보니까 오늘 뭐 청와대 얘기인가요? 청와대 이야기도 있고요. 예. 또 정치인 전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느라 그런가요? 예, 저희 예. 각 당 맡고 그래서 있는 송지혜 기자도 선배들이랑 나왔군요. 예, 네. 같이 예. 나왔습니다. 예. 정치인의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정치인의 휴가요? 예. 예. 송지혜 기자는 휴가 갔다 왔던가요? 휴가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전투적인 표정으로 얘기하는. 전투적으로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먼저 가겠습니다. 예. 먼저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지혜 선배는 아직 휴가가 남았고 두 분은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부서에서 제일 늦게 가서 네. 9월 셋째 주에 갑니다. 네. 막내들은 늦게 가나요? 아니요, 제가 신청해서 늦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석 선배는 저는 먼저 다녀왔습니다. 안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아직 안 갔고요. 네. 네. 계획은 좀 잡았나요? 네, 계획은 저도 한 가을쯤에 아. 갈까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럴 계획입니다. 손 선배랑 맞춰서 가시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휴가 관련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키워드는 공격받은 휴가? 네.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휴가 도중에 일을 해야 했던 경우가 있는지 박현주 휴가 기자는 좀 도중에? 네. 휴가 도중에는 거의 이제
그렇죠. 기자들이 평소에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이 휴가는 또 상당히 확실하게. 잘 지켜주는 그런 아. 편입니다. 네. 근데 박현주 기자 네.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요? 아닌데. 저도 입사하고 몇 번 계속 1년에 2번씩 휴가를 가는데 네. 한 번도 방해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카톡도 딱 끄고 이제 보면은 999 카톡을. 플러스 돼 있고 쌓여서 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의 다음 달 나의 네. 휴가에도 연락을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나는 카톡을 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닌가. 나는 끈다. 예. 카톡을 끈다. 네. 그나마 카톡은 괜찮은데 네.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쯤에 이제 국회 막내였어요. 네. 그 막내가 아무래도 챙기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그때 휴양지로 가서 이제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네. 회사 높은 분들이 전화를 걸으셔서 지금 뭐 그 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얘기 좀 해봐라. 막 거기서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바다 있습니다. 한가운데서. 휴가를 모르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이제 그 안내 멘트를 휴가 때는 꼭 바꿉니다. 네. 거기에 휴가 중이라고 휴가 중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바꿉니다. 거군요. 우와. 요즘은 카카오톡 네. 안내 메시지에도 아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적극 활용해야 네, 꿀팁. 네, 네, 꿀팁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휴가 중에도 공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풀 예정인 거죠. 예, 안보 관련해서 아무래도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수시로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실 여름 휴가가 하루 미뤄진 거잖아요. 원래는 29일로 가기로 했다가 북한 예, 미사일 출발이 때문에 하루를 네. 미뤄서 간 건데 그래도 이제 6박 7일로 갔고 근데 사실 보면 첫째 날에는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일정을 했고 그리고 오대산 또 가고 등산을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경남 진해에 네, 진해에 이제 군부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실시간으로 또 화상 복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골랐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휴가 아닌 휴가다라는 예, 이야기가 쉬는데 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차를 모두 쓰겠다라고 미리 일찌감치 밝혔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들은 휴가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미 휴가를 간 게 거의 뭐 50일이 넘는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뭐 30일을 골프장에서 보냈다 막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아, 미국이 참 우리나라랑 휴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연차가. 그리고 훨씬 이렇게 한 번 떠날 때 길게 떠난다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대 대통령들 막 해봤자 4일, 뭐 5일 이렇게 네네네. 가는 경우 많았는데 훨씬 긴 기간을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말고 홍준표 대표랑 추미애 대표 이야기도 하실 거죠. 사실 네. 두 분도 이제 휴가 중인데 이윤석 기자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한 것처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당연하죠. 휴가 중에도 계속 이제 비하인드 뉴스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치인의 휴가는 휴가가 아니다 막 이런 네. 말도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더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으로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이걸 이쪽 예. 자리를 정돈하고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좀 다시 이따가, 한번 이 소개를 한 다음에 네. 본격적으로 이 소셜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송지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박현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당인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윤석 기자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짚었지만 오늘의 주제 바로 정치인들의 휴가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또 홍준표 대표, 추미애 대표 모두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휴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공격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해군 기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일반 시청자분들은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군 기지로 휴가를 가냐, 여기에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먼저 청와대 출입하는 박현주 기자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 경남 진해 해군 기지가 이명박 대통령도 갔던 적이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상 보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의 상황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한다 하면 화상 보고 시스템으로 대통령이 NSC 그를 곧바로 주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갖춰진 거고, 또 이전에는 평창에 머물렀잖아요. 알펜시아인데 이건 또 민간 시설이니까 여기는 또 화상보고 시설은 없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처 군부대랑 조율을 해서 비슷한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해드리면요. 제가 이 내용을 딱 듣자마자 궁금해서 해군 쪽에 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해군 공보 쪽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뭐 이해달라, 뭐 이러면서 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해군의 모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잠수함 사령부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대통령이 여기로 휴가를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전직 해군 고위 관계자에게 좀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장성들이 종종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근처에 항상 경비함이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언제든 경비함에 타서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경비함 혹은 그 지휘 시설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고 얼마 만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야당이 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 네. 얘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면서 박수현 대변인도 같이 휴가를 떠났고, 지금 저희 기자들이랑 소통하는 게 윤영찬 이제 국민소통 그렇죠. 수석님이시고 해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꼭 윤 수석님 아니더라도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그 북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의식을 해서 돌아온다면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진해 해군기지 이런 곳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어느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또 청와대 차원에서 이렇게 휴식 보장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는 이런 모범 사례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또 그런 설명은 저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오늘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이제 VIP라고 부르잖아요. 청와대 네. 안에서는. 그래서 VIP가 휴가를 떠났으니까 다른 행정관이나 직원들은 많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이제 그 당에 있다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몇몇 행정관들과 전화 통화를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금 긴장감이 바짝 들어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VIP 휴가 중인데 굳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할 필요 있냐 했더니 이 민정수석실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나 봐요. 이 내용이 보면은 VIP 휴가 기간 동안에 품위 손상 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라, 이러면서 이 공직기강 팀에서 직접 이제 그 가끔 이렇게 돌면서 사무실 상황도 체크하고 하나 봐요. 그래서 네. 자기들은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하고 지금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은 연일 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이 국민의당 박주선 이 비대위원장이죠. 안보도 휴가를 떠났다. 이 대북 정책에 운전면허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거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 운전석에 앉겠다 한 발언을 이제 겨냥해서 한 얘기죠. 그리고 바른정당도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방 이후 최대 안보 위기다. 심지어는 오늘인데요. 휴가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이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냈는데요. 사진, 저희가 좀 이따가 뭐 사진 보겠지만 대통령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강원도 오대산을 이 방문한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이 엄중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여유로운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완이 벙벙할 뿐이다. 이렇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박현주 기자. 네, 어떻게 그래서 생각합니까? 저희도 이런 논평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합니다. 정말로 돌아올까봐. 그래서 월요일부터 돌아올까봐. 돌아올까봐.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차 물을 그래서 그때 청와대 춘추관 직원분들도 약간 비상이었어요. 부속실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현장 상황 어떤지 확인을 했는데. 이제 돌아올 일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약속하신 휴가를 편안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오히려 중간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네. 애초에 휴가 기간을 대폭 줄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게 없고 당당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 확실하다.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청와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앞서 얘기했던 그 휴가 장소를 선택하는 것과도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키워드를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또 소셜 라이브 하다 예. 보니까 키워드랑도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키워드 소개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둘 다 기계치인가요?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선배 오늘이 해보겠습니다. 7월 5일이죠. 네. 그러면 이거 잘못 네. 틀어졌대요. 예.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좀 잘 대주세요. 예.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네. 아무데나 못 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휴가지 얘기도 했고 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예. 천천히 다시 좀 휴가를 짚어보면 오대산에 등산을 했는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예. 잠깐 가장 소개해 주시죠. 평창에 갔다가 이제 또 오대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이게 시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SNS에 올라오니까 아예 그냥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도 올리자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네. 이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흰 셔츠 차림에 이렇게 약간 가랑비에 젖은 건지 땀에 젖은 건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팔짱도 네, 팔짱도 끼고 이렇게 있고. 이 틈을 타서 끼신 시민분들 모습도 있고 이렇게 아이랑 눈 맞추고 찍은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진 같이 넣어왔는데 약간 갑자기, 비교가 되는 게 네. 사실 뭐 휴가야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때는 이 사진도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도의 추억. 첫 예. 해 예. 휴가였죠. 혼자 이렇게 보내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이렇게 또 여러 명이서 보내는 모습 이렇게 해서 비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좀 알아야 할 게 저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청와대 경호팀이 굉장히 많은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그렇죠. 대통령이 저렇게 당당히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지금 경호팀이 다 저거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제가 취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그 동선을 만들게 되면은 사전에 이른바 선행팀이라고 불리는 팀이 꾸려진대요. 그래서 보통 의전기획비서관실과 경호실에서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여기를 체크를 해보고 VIP께서 어떤 동선으로 이동을 할지 그리고 그 동선에 뭐 이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게 되는데 오대산 같은 경우도 경호팀에서 미리 나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코스를 미리 이제 가보면서 올라보고. 혹시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만한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휴가가 사실 경호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이제 많은 또 일이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또 들었던 게 문 대통령이 여기 사진에서도 보듯이 되게 열린 경호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호팀 입장에서는 그게 더 힘들고 고난이도의 경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아이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동선을 어긋나는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청와대 사람들은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또 네. 경호팀 분들도 굉장히 보람차게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사진을 함께 찍은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 그렇죠. 될 것 예. 같습니다. 아까 이 박 전 대통령 휴가 사진도 잠깐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실 대통령의 휴가는 늘 많은 뉴스 또 관심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취임 첫 해 이 휴가가 더욱 그런데 이 사진이 이제 굉장히 당시에 화제를 모았던 게
이 거제도죠. 저도를 찾은 이 취임 첫 해에 찾은 모습이었고 이 나무 막대기로 지금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됐잖아요, 윤석 기자. 그렇죠.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던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저도의 사진이 대거 발견되면서 이제 논란이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저 휴가에서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당시 이제 최순실이 권력의 실세였다는 거를 그 사진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첫 해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 했던 사진이었는데 철저하게 연출이 된 그런 사진이었다. 그런 사실이 또 작년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박현주 기자는 표정이 네. 다른 때보다 좀 밝은 것 같은데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않고 휴가와 있어요. 이 대통령 휴가와 혹시 뭐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순방 기간에 편한 것처럼 대통령 휴가 기간에는 훨씬 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는 반장이 대통령 휴가에 맞춰서 떠나요. 아, 예. 다른 회사도 다 그런가요? 근데 그게 막 회사가 다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반장들이 맞춰서 가거든요. 왜냐면 대통령 떠나면 일이 좀 주니까 그때 맞춰서 떠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저랑 선배 한 명 이렇게 둘이서 청와대를 편하게. 평화롭게요. 선배 편하게가 아니라 평화롭게. 평화롭게요. 아. 평화로운 청와대를 지키고 있고 이게 좀 이번 주만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이성대 반장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의 표정은 이렇게 밝은 것이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성대 네. 선배가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다. 네, 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지키는 것으로. 네, 잘 지켰다가 이제 다음 주에 선배 오시면 또 같이 으쌰으쌰 하려고 에너지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청와대 리스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조금 기자들은 한숨 돌리는 반면에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한창이에요. 그 니스칠 하는 곳이 상춘제인데요. 선배 사진을 봐야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상춘제가 네. 어떤 곳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네, 상춘제니까 늘 봄인 곳, 늘 봄 같은 곳이라는 게 상춘제예요. 근데 예전 청와대에서는 이 공간이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진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앞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도 하고요. 또 이번에 뭐 호프 미팅 같은 거 했을 때도 기업인들과의 호프 미팅. 그때도 요 앞이라서 여기가 핫플이 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핫플. 네. 핫플레이스. 예. 아, 네.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딱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이 뒤에 나무 관련해서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을 걸 막으려고 니스칠을 한 모양인데 공기를 차단해서 나무에 해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니스칠을 벗겨내고 친환경 도료를 입히는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사진에 보이는 요 나무 네. 여기에 이제 니스칠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 대통령 휴가를 맞춰서 그렇죠? 네.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네. 친환경적인 이 재료로 네, 도료로. 네. 흰개미를 위해서 예, 흰개미가 그리고 흰개미 좀 약간 그거는 문제네요. 예, 이제 예, 그렇고 뭐 나무 방역 작업도 하고 포구 배수로 뭐 이상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AS 작업이 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 대선이 이제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좀 급하게 입주를 한 면이 있잖아요. 아직도 아무래도 좀 손볼때가 많은가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휴가와 관련해서는 혹시 뭐 아직 공개 못한 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선배 재밌는 얘기.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궁금해.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흔히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에어포스 원이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미 공군 1호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 이 대통령 전용기 네. 좀 내부 궁금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좀 네. 예. 저도 못 타본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못 타봐가지고 근데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들었는데 일단 타면
이게 가격이 이코노미랑 비즈니스의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딱 좌석 간격도 한 그 정도래요. 넓이도. 그래서 그 정도의 편안함이고 기내식은 좀 맛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 또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소고기 나와도 남겼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고요. 또 직급에 따라서 달라요. 행정관들이나 기자들 타는데 약간 뒤쪽이고 또 앞에는 비서관분들 타고 수석들 타고 또 완전 앞에는 대통령 타고 이렇게 전용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춘추관에 항상 저는 남아서 이제 출발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가더라고요. 그냥 비행기가 뜨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딱 타이트하게 가서 바로 타서 저희는 보통 공항 가면 2시간 전에 가고 이러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또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헬기 소리가 굉장히 자주 들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도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청에 봤더니 이 대통령이 타는 헬기가 계속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헬기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시는구나. 근데 실제로도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헬기를. 예, 실제로 국내에서 일정 나갈 때 항상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 보면은 대통령 일정이 끝나면 항상 그 사후 브리핑이 있잖아요. 헬기 소리 들리면 이제 아 브리핑이 있겠구나, 돌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 그 예. 신호예요? 헬기 소리가 들리면 노트북 들고 준비하는. 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손목 풀고 이제 어딩 칠 준비. 네. 상당히 효과적인 예. 시스템이네요. 네, 선배 계셨던 그 국정기획 자문위까지도 그게 들리는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네. 이제 저공 비행을 해갖고 딱 착륙을 하기 때문에 아주 네. 크게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춘추관 3층 옥상에서 보면 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요. 네. 그래서 옥상에서 보다가 헬기 떠네, 헬기. 예. 그런 것도 평소에 이제 네. 헬기를 구경하면서 네. 농땡이 아, 농땡이는 아니지만, 네. 헬기가 네, 뜨면 헬기로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가셨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대통령의 휴가를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네. 이 집권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또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인데요. 이분들의 얘기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죠. SNS는 포기 못해입니다. 자, 윤석 기자 좀 어떤 얘기죠?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모두 휴가 기간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글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치열한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죠. 자, 먼저 홍준표 대표의 글부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홍준표 대표 뭐 페이스북 사랑 유명합니다. 뭐 대선 기간 때 제가 마크맨으로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도 하루에 한 건, 많으면 뭐 두세 건이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을 항상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나 이렇게 집에서나 올리는 걸로 유명했는데 휴가를 갔는데도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굉장히 있습니다. 길어요, 지금 보면요. 굉장히 깁니다. 예. 하는데 이렇게 긴데.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인데요. 지금까지는 2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오전에 올린 두 번째 글인데요. 한 일간지에서 이 홍준표 대표를 이 주제로 컬럼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 긴 글을 올리면서 다른 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휴가 기간에 뭐 글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바른정당 얘기를 해요. 뭐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 우파 진영의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이런 이제 발언. 한마디로 바른정당은 첩이고 자유한국당이 이 본처다. 이런 얘기를 써서 바른정당이 뭐 다들 봉건 시대라고 예상했겠지만 얘기했죠.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죠. 이 봉건적인 여성 혐오 발언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습니다. 휴가기인데도 워딩이 굉장히 센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측근에게 아무리 이 페이스북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 휴가 기간에는 좀 쉬어도 되지 않냐. 이 휴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휴가 기간만에라도 좀 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측근이 이제 하는 얘기는 이 홍 대표에게는 이 페이스북 자체가 그냥 본인의 생활이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라고 해서 안 올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던데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사회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화돼 있고 뭔가 안 하면 좀 뭐랄까요?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더 크게 보면 이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또 이 보수 우파 주 지지층의 어떤 좀 결집을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라 이런 메시지를 휴가 기간임에도 계속 내기 위한 이런 의도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히려 휴가 기간에 이렇게 글을 썼다니까 더 약간 임팩트가 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예. 휴가 기간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네. 예, 휴식을 저렇게 긴 취해야지. 글 쓰려면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 홍준표 대표 경우에는 100% 본인이 다 쓰거든요. 아. 이제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주는 직원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100% 본인이 직접 쓰는 거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손타자가 아, 타자가 키보드로 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치거든요. 네. 휴대폰으로 이렇게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와. 보면은 뭐 오타도 없고 굉장히 예. 진짜 오타 하나 없고 예. 예. 물론 뭐 예. 생겨서 지웠을 수도 있지만 네. 이 그만큼 페이스북 굉장히 활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죠.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윤석 기자도 예, 이 부분을 맞습니다. 또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쓰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을 예. 비하하는 발언인데 문제는 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여성에 대한 맞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자서전에 등장했던 이른바 돼지 발정제 논란도 있었고 네. 또 그 이전에 특정 여대를 굉장히 좀 극심하게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또 네. 이른바 설거지 발언으로 유명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네. 방송에서 해가지고 뭐 나중에 센 척 해보려고 한 거다. 자기는 사과했죠. 네,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평소에 발언이 그 사람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는 여성관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국회에서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번 주 휴가잖아요. 지금 네. 뭘 하고 있나요? 추미애 추미애 대표는? 대표가 강원도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핵심 측근과의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도 휴가를 간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가 이제 휴가를 가니까 대표실 사람들도 이제 절반 정도가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산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좀 머무는 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산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와갖고 이제 시와 함께 이렇게 글도 올리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그 글을 준비했죠. 예. 이것도 이게 먼저 글부터 보면요. 네. 시부터 우선 한번 먼저 시보다는 일단 앞에 예. 국민의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올렸었죠. 예.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해갖고 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네.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해갖고 남겨놨는데 이게 사실 국민의당에서 이걸 보고 이제 발끈해갖고 바로 이제 맞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한바탕 또 예. 소란이 있었죠. 그런 시점이, 예, 예. 그런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또 시를 인용해서 글을 네. 하나 올렸습니다. 어. 그 다음 걸 보면요, 예. 아까 요 이제 나무에 대하라는 시가 이제 뒤에 예. 바로 이거죠. 네. 예. 이게 오늘 어떤 해석이었냐면요. 일단 그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 하트 모양 위에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건데요. 이 핵심이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요.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는 자기의 그림자가 구부러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정치권에서는 이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굽은 나무를 바로 추미애 대표 본인에게 빗대서 표현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라는 거는 이제 야당에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굽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바닥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올린 게 나무에 대하여 모두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추미애 대표가 원래 이분의 시를 이렇게 좋아하나요? 저도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아마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 돌아오면은 제가 한번 꼭 반드시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추미애 대표와 이제 그 의원실에서 따로 만나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의원회관 방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이 굉장히 많고 또 차를 즐겨 마신다고 했었는데 아마 평소에도 이렇게 좀 시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시를 인용해서 글도 올리고 하는 거 보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데 이 휴가 중이어서 취재가 좀 어렵다고 하니 다음 주에 윤석 기자가 취재를 하면 제가 반드시 답을 얻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제 검사 하시는 건가요? 숙제 검사 박현주 기자도 함께. 네, 저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리마인드를.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반드시 꼭 추 대표한테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카톡을 끄고 이러면 안 됩니다. 카톡을 네. 사실 오늘 제가 추 대표한테 전화도 걸어봤었는데요. 안 받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또 휴가 중인 분께 이렇게 전화를 자꾸 거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아서 딱 한번 예. 네. 네. 앞서 제가 홍준표 대표는 왜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멈추지 않는가를 좀 분석해봤는데 추 대표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여야가 아직까지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휴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를 살려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수, 진작 여러 가지 차원에서 휴가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슈를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SNS를 계속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제가 아까 휴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휴가도 메시지거든요. 정치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당 의원들 쭉 이렇게 전화를 돌려보면서 휴가 계획이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인영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DMZ를 지금 가로지르는 도보 횡단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도 담겨 있고 이런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의원 20여 명 정도가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정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쭉 이제 DMZ를 따라 걷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근데 마침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그 농촌으로 이제 휴가를 네. 갔으면 한다 이런 국무회의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이런 했었죠. 발언을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의원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번 휴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 농어촌을 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좋은 호텔 이런 데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민박 예. 그리고 식당도 되도록이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예. 작은 맛집 식당 이런 데를 찾아가려고 의원들 간에 또 정보 교류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뜻깊게 휴가를. 예. 그렇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박현주 기자는 휴가 때 어디를 좀 갈 계획인지. 농어촌으로 가는 저도 농어촌에서 하기를 저는 아직 이렇게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진짜 선배 말씀하신 대로 아니 농어촌 요즘 예. 이제 가갖고 네. 말 그대로 힐링 캠프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프로그램도 엄청 예. 많아요. 예. 제 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사찰에서도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대요. 템플스테이 같은 예, 거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괜찮고 요즘 뭐 워낙 잘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네. 고려를. 저도 한번 몸소 네. 물론 이거는 고민을 대통령의 얘기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네, 소셜 라이브 끝나면은 또 이윤석 기자에게 또 휴가지를 한번 추천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의 이 휴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다음 주가 빨리 돼서 또 활기차게 열심히 취재를 해서 또 의미 있는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지? 네, 저도 아까 그 추미애 대표 돌아오면 선배가 직접 물어본다고 했던 계속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집착. 아니 그런 것처럼 이제 돌아온 대통령의 모습이 어떨지 어떤 좀 더 구상을 얼굴이 하고 더 왔는지. 좋아졌을지 예, 좀 쉰 그런
게 느껴질지 그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더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이후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시즌이에요. 이제 정기국회 그리고 그렇죠. 또 국정감사 연달아 열리기 때문에 또 이어서 바로 이제 연말에 예산이 또 있잖아요. 또 이제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국회에서 정말 치열한 여야 정쟁이 벌어질 텐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잘 취재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